안녕하세요. 8월 18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우주토끼님, 안녕하세요. 혜원님, 시나몽님, 홀리서클님, 재즈데모님, 에비앙님, 긍정마인드님, 강글라스님, 예스캐슬님, 라이언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네, 18분의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 듣고 싶으시기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좀 시간 안에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크게 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오늘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먼저 봅시다. 네, 남자분들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렉스님, 그 다음 홀리서클님, 백원님, 하이테킹님, 효영님, 준영님,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또 남자분들 끝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자 단문 먼저 봐야겠어요. 대본을 먼저 봅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래 아는 분들이 있었죠. 이게 아마 KBS 시험 2차인가 3차에서 나왔던 단문으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주어진 게 20대 남성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뭐 40대 같으면 안 되겠네요.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는 남자. 네, 이것도 줬어요. 그죠?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그러니까 일구가 막 웃었는데 막 웃다가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난 죽고 싶어져. 이렇게 쳤나 봐요. 오, 쎄하겠네.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자, 여기서는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대역을 내가 해줘서는 안 됩니다. 따옴표 처리가 있고 그 뒤에 또 2만 원만 빌려달라고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느낌은 좀 다를지언정 무슨 변성을 한다든지 뭐 앞에 거는 뭐 재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뭐 군대인가 봐요.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 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복귀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이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구가 돈 2만 원 받아서 만두전골 먹으러 가는 길인지 뭐 관련 의도성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가는 길에 자살을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자살을 한 후에 이제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제3자가 있어요. 지금 나랑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친구. 이것도 아마 친구겠죠. 그러니까 일구, 나, 이 친구 이렇게 뭐 셋이서 친구였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죠. 여러분들이 다 분석을 자유자재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이스 파일을 들으면서 코멘트를 할 건데요. 보이스 파일은 처음에 이제 분석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분석적인 면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앞에 다뤄지는 분들의 분량이 좀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순서를 다시 알려드리자면 1번 알렉스님, 2번 홀리서클님, 3번 백원님, 4번 하이테킹님, 5번 동네 효영님, 6번 최준영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알렉스님 보이스 파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봅시다.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랬거든. 금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 2만 원만 빌려달라.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못 깨우고 싶다고. 2만 원은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노대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 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못 깨어지도 않았어. 그 자식의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거야. 네. 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멘트는 주세요. 대신에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이스 파일을 들으면서 코멘트 주실 분들은 주세요.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랬거든. 금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 2만 원만 빌려달라.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 먹고 못 깨우고 싶다. 2만 원은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도대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 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못 깨어지도 않았어. 그 자식의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거야. 네, 두 번 들어봤습니다. 네, 코멘트 주세요. 코멘트와 함께 진행을 합시다. 일단 알렉스님 제가 두 번 듣는데 오늘 두 번째 파일인데요. 첫 번째 파일 우리가 기억하죠. 굉장히 좀 이렇게 올드하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좀 보여지기식의 연기들도 많이 보여졌는데 이 대사는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진정성이 좀 많이 묻어나야 되는 대사죠. 그렇게 봤을 때 그래도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파일보다는 많이 빡가자치를 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보여지기식의 연기를 하겠다는 인위적인 느낌 같은 걸 많이 좀 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대사가 가져가는 에너지가 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고 슬퍼한다라고 썼으니까 슬픈 마음이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슬퍼하는 남자라고 썼는데 이걸 재해석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얼마나 슬퍼하는가, 얼마나 이 아이의 마음이 아파하는가 이런 게 드러나면 되는 건데 힘이 없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슬픔에서 나오는 부가적인 선으로 하나의 선으로 가져갈 때 괜찮은 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솔직히 너무 좀 빠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요.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릴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분석표를 봤을 때 대사를 상황 설명으로 좀 짜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우리 알렉스님께서 분석이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들어요. 대사를 이 친구가 왜 죽었는지 너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걸로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그럼 그때는 뭐 했어? 대답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엔 뭐 했어? 대답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티키타카로 잡으셨어.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네요. 나랑 대화하는 친구는. 그리고 나는 이 친구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게 지금 상황을 짜셨거든요. 그러면 슬퍼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목적이 당연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살리기에 좋은 설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아는 상황에서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아는 거는 확실하겠죠. 왜냐면 2만 원 빌려간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은 이 친구가 내가 듣는 친구들이 모를 테니까. 그래서 조곤조곤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일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서로 알고 일구의 아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힘든 것도 알고 왜 죽었을까에 대한 얘기도 조금 어느 정도 나온 후에 이제 부가적인 이야기로 일구를 추억을 하면서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이 얘기는 사실은 막 무슨 형사가 취조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냥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일구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알렉스님께서 잡으신 것 중에 괜찮은 부분은 이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나고 그러면 당연히 죄책감은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드는 느낌 그 죄책감에 대한 느낌 이런 거에 치중을 하셔서 얘기를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말고 내 감정에 대해서 고스란히 더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달 얘기해 주는 느낌이 낫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하신 얘기들 중에서 한번 읽어드릴 것들만 좀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이 똑같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좀 변하긴 했지만 앞부분이 너무 똑같죠. 그래서 조금 더 좀 지루하게 들렸을 수 있고요. 슬픔이 꽤 회복되고 희미해진 느낌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더 많은 슬픔, 더 큰 아픔이 드러나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 이제 상황을 설명해 준다라는 느낌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죠? 일구가 죽은 과정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 전혀 좋지 않아요. 일구와 관계성이 생각보다 얕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관계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일구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가 멘붕 상태라고 한다면 상황을 설명해주는 느낌보다는 조금 더 나의 감정에 치우쳐져 있을 겁니다. 네, 있었던 상황을 알려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코멘트도, 말이 좀 쉽게 나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코멘트도 아마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말이 너무 술술 나온다? 네, 이런 코멘트도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은 술술 나온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내가 말을 그러면 말문이 막히고 막 이런 것을 표현해야 되느냐? 그럼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을 꺼내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고 내 마음에서 이제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좀 많이 아프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술술 나오는 거랑은 좀 다르게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음량이 작다라고 여러분들 많이 작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네, 속도 일정한 것도 네, 일정하게 들려요. 담백하게 풀어내는 게 좋았다라고 하신 분들도 두 분 계신데요. 네, 그래도 지난번 알렉스님 보이스 파일보다는 많이 담백해진 것 같아요. 무기력한 느낌과 힘없는 목소리 느낌이 아쉬웠어요 하셨는데 무기력한 느낌과 힘없는 목소리의 느낌이 아쉬운 건 아니에요. 그쵸? 뭔가 좀 더 부가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힘이 없고 그냥 무기력하기만 하기 때문에 좀 아쉽게 느껴졌을 수는 있죠. 왜냐면 이 대사는 사실 무기력하고 힘이 없을 수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대사를 어떻게 기력 있고 힘 있게 치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조금 더 절절한 아픔이 느껴져야 될 텐데 그냥 차분하게 무기력하고 힘 있게만 느껴지니까 별로 안 아픈가 보다라고 생각되는 게 좀 문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알렉스님 대사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 우리 하나씩만 기억해도 사실은 훨씬 낫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상황을 설명해주는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황을 설명해줄 필요성은 없어요. 내가 지금 취조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티키타카로 짜신 것 자체가 좀 사실 잘못됐어요. 내가 그렇게 짰으면 당연히 그 상황에 놓이려고 하겠죠. 내가 그렇게 짰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물어보고 나는 대답하고, 이 친구는 물어보고 나는 대답하고, 이렇게 지금 대사를 짜셨는데 그렇게 짠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들어줬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친구가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를 하게 되다가 그날 같이 있었던 게 나고 그때 일구가 이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다 같이 좀 가슴 아픈 분위기 이런 게 형성되는 게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리고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는 남자, 그 눈물이라는 게 표현이 될까라는 것도 좀 오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남자분 6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울먹이는 부분을 좀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저는 그것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알렉스님. 다음은 홀리서클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서클님은 똑같은 대사를 어떻게 짜셨는지 들어볼까요?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 하자마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웃게 하고 싶다고.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 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웃게 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이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거야. 오케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 하자마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웃게 하고 싶다고.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 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먹게 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이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걸. 네, 코멘트 주세요. 자, 우리 홀리서클님 대사는 어떨까요? 우리 모의고사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다 다르게 같은 단문을 다 다르게 하신다라는 게 일단 쭉쭉쭉쭉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부분의 느낌은 굉장히 좋게 들립니다. 그런데 잘 따져보면요. 좀 약간 매치되지 않는 것 같은데 좋게 들려요. 근데 좋게 들리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왜 좋을까 생각해보면 보이스 빨인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은 거. 왜냐면 좀 분위기 있게 쓱 나잖아. 일구가 죽더라. 미안해 죽더라래.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멋있는 목소리로 쓱 나왔는데 그 분위기가 꽤 괜찮게 들렸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괜찮기는 해요.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플러스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사의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일구가 웃더라라는 대사가 이런 느낌으로 나왔을 확률이 조금 떨어져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일단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터치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이 대사는 마치 연기하듯이 들렸어요. 그리고 별로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는 길입니다. 아마 이거 홀리서클님께서 되게 심한 연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약간 연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빨랐어요. 잘못 들으면 좀 웃기게 들립니다. 왜냐면 그 말을 하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이러니까 약간 좀 블랙 코미디 같이도 느껴졌어. 그래서 좀 여기 이런 대사들 일구가 한 대사를 내가 다시 곱씹어서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템포감이 빠를 일이 없어요. 아마 천천히 갈 겁니다. 막 이렇게 되게 아플 거야.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그렇게 걔가 한 마지막 말을 내가 곱씹어서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흘려서 이렇게 스르르륵 나갈 그럴 확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천천히 들려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연기도 들어오고 이제 일구 재연 연기도 살짝 들어가면서 너무 템포감이 빠르게 가니까 조금 이 부분이 깨졌고, 그리고 이 대사 중에서 가장 좀 느낌이 있을 만한 대사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에요. 되게 이런 선생님이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 이 대사는 굉장히 괜찮은 대사다. 이 대사는 되게 살리면 좋은 대사다. 이런 대사들은 대사 자체가 좀 쓸데없어 보인다든지 별로 안 중요해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내 수업을 몇 번 이제 한 두 개수 정도 들으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에서는 어느 부분이 선생님의 마음에 많이 와닿냐면,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라는 대사가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이 대사가 사실 없어도 되는 대사잖아요.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치기에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쳐야 될까라는 것이 남자친구들의 경우에 고민이 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좀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대사를 보는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대사 보는 능력이 없었다면 그냥 스쳐갔을 겁니다. 그런데 대사를 좀 보신 분들은 이 부분 어떻게 치지? 라는 생각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연기에 좀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와, 이런 대사 마음에 들 거예요. 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붙을 확률이 좀 있는 겁니다.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대사들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 얘기를 후뚜루마뚜루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할수록 많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만두가 먹고 싶어진다든지, 그 집 맛집이 생각이 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대사는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이 친구가 만두전골을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두전골을 뭐 좋아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었던 그 음식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 뭐 이런 걸 먹으면서 왜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매운 거 먹고 싶어지듯이 이 아이가 엄청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 같은 경우는 꽤 괜찮은 멋있는 대사예요.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만두 전골을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네. 어떤 만두 전골이냐? 그래서 오래전에 오래 끓여가지고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을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조금 아까워요. 그리고 그게 끝이야의 느낌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일정한 패턴으로 한 3번 정도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앞에 주르륵 조금 느낌 주고 퍼즈 줬다가 또 주르륵 또 느낌 주고 퍼즈 줬다가 또 주르륵 뭐 약간 이렇게 패턴이 좀 반복되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반복이라는 인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깼으면 좋겠죠. 그걸 깰 수 있다면 깼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패턴 반복에 대한 인식이 있으려면 들어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패턴 반복 같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다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턴 반복의 느낌은 안 줄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안 줍니다. 죽어있으니까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패턴이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패턴 반복이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는데 너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코멘트를, 이런 지적을 받아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그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말의 내용이라든지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이 반복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근데 대사를 칠 때는 약간 패턴이 반복되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면 그만큼 라이브 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치중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상황을 살아있는 것. 네, 거기에 치중하면 사실 패턴 반복의 느낌은 사라질 겁니다. 물론 이걸 이제 좀 스킬적으로 깰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 퍼즈의 길이라든지 뭐 느낌을 좀 다르게 들어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패턴 반복을 깰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살아있기만 해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로미오 같았던 느낌이 좀 있어요. 목소리 좋은 남자 성우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로미오 줄리엣의 로미오 같은 느낌을 주면서 목소리가 좋은 성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가 좋을 뿐이야. 우리 홀리서클님 우리가 만났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보이스 좋은 거는 그냥 타고난 거고 그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연기를 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이스에 기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느끼하게 들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느끼를 가장 피해야겠죠. 우리 홀리서클님이 앞으로 쭉 가시는 길에 느끼함은 좀 많이 피해야 될 겁니다. 근데 여긴 이 대사는 약간 나 홀리서클님의 대사를 들으면서 느끼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받아보지는 않았어. 그냥 소리가 좋으니까 느끼함을 조심해야겠다 이 정도였지. 근데 오늘 대사는 약간 좀 슬픔에 치우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로미오 같은 느낌. 선생님의 입에서 로미오나 줄리엣 같은 코멘트가 나오는 건 거의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지 않을 때 제가 쓰는 등장인물이에요. 로미오. 그래서 약간 로미오 같은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은 각자 점수를 좀 매기세요. 그래서 남자 1등, 여자 1등을 한번 뽑아 볼 텐데 각자 점수를 매겨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다든지 할 때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한 번 더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코멘트를 한번 볼까요? 네, 초반에 잔잔하니 몰입이 잘 됐고 감정 흐름이 좋게 느껴졌다. 근데 그게 끝이야부터 뭔가 좀 슬픈 척이었나 싶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 재즈대모님이 그게 끝이야 부분이 뭔가 조금 어색했다라고 들렸는데 저도 그 부분이 뭔가 좀 어색했어요. 그게 끝이야 하는데 되게 조금 뭔가 약간 그 분위기를 좀 깨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은 설명하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 만두 전골부터 이미 설명이 시작이 됐던 것 같죠.
우리 하연님께서 상대방을 인식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톤도 일정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톤이 일정한 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톤이 다양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을 인식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은 약간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일단은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느낌을 조금 더 치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이 대사는 상대한테 전달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기만 하면 대사기 때문에 약간은 좀 자조적으로 약간은 좀 이 중심을 내 쪽으로 가지고 와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외려 내 쪽으로 조금 더 가지고 오고 연기에 치중을 하는 것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얘기가 상대한테 주는 대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화살촉이 분명히 나의 상상이나 나의 생각, 나의 뭐 죄책감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져가 있습니다. 조금 방향성이 나에게 좀 치우쳐진 느낌도 들고 슬쩍슬쩍 나의 멋있음을 봐라 이런 느낌이 슬쩍 났다라고 했는데, 이 대사의 경우에는 조금 나한테 치우쳐진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감정이, 우리 강글라스님께서 지금 얘기하셨는데 일구에 대한 마음보다 내 감정이 치우친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문제죠. 일구에 대한 마음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는 거지, 나는 지금 슬프다 뭐 약간 이런 것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좋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더 깊은 감정이 느껴지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네. 더 깊은 감정이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덤덤하게 이어가는 거 선생님은 좋아해요. 그리고 괜히 어줍잖은 연기하느니 그냥 덤덤하게 이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좀 보이스가 좋으니까. 약간 보이스에 좀 이렇게, 살짝 기대도 뭐 기댈 수 있는 보이스라면 여러분들도 기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슬퍼하느냐. 내가 꽤 많이 슬퍼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거기에 좀 치우친다면 약간은 좀 굴곡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할 때 내 마음이 좀 격양될 수밖에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뭐 목소리의 떨림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달라지긴 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헐리서클님. 다음은 백원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원님 보이스 파일 들어볼까요?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전골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지고 가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복귀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의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거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전골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복귀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의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거야. 네. 자, 코멘트 주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은 이유가, 볼륨이 커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왜냐면 앞에 두 분이 지금 보이스가 너무 작아가지고, 일단 시원하게 크게 들리니까 아주 좋으네. 그리고 제가 듣기도 더 좋고, 몰입도 좀 더 잘 됐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것도 실력이죠, 뭐, 그죠? 그럼 마이크를 좋은 걸 쓰시던가. 자, 첫 느낌 괜찮습니다. 네, 첫 느낌 괜찮게 나왔어요. 아쉬운 부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은, 나는 죽고 싶어져가 좀 아쉬워요. 이 대사가 너무 쉽게 나와요. 왜 이게 그럴까? 그리고 약간 재현같이 느껴져요. 재현처럼 느껴져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전체의 대사는, 다 일구가 죽은 후입니다. 일구가 죽은 거에 대한 나의 게이지는 딱 받았을 거예요. 그쵸? 그 충격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도 느꼈을 거예요. 그것은 흐르는 와중에 나는 이 대사를 치는 거야. 이 대사를 치는 도중에, 죽음에 대해 깨닫는다든지, 이 대사를 치는 도중에 죄책감이 더 들어간다든지, 뭐, 감정은 조금 이렇게 조절이, 왔다리 갔다리, 될 수 있지만, 왜냐면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감정이 좀 격양되거나, 뭐, 이런 것들 좋잖아요. 그래서 그건 괜찮긴 하지만, 이 대사를 치면서 뭔가를 깨닫는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대사를 치면서 죄책감이 막 느껴진다든지 뭔가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대사가 아니에요. 전체를 좌우하고 있는 그 느낌은 사실은 그 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알렉스님이 아닌 홀리서클님과 백원님께서는 이 대사 전체를 통으로 치셨어요. 분석표를 봤을 때도 뭐 이렇게 중간에 들어온 대사 하나도 없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대사를 듣는 것보다 안 듣는 게 훨씬 쉽다고 했으니까요. 이 대사는 제가 봐도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대사죠. 그래서 이 느낌 괜찮게 잘 잡으셨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라는 그 일구의 이야기를 내가 머릿속으로 깨달으면서 머릿속으로 띄우면서 이 대사를 내 입으로 내뱉는 건데 이 대사가 너한테 주는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야. 이 대사를 쳤을 때 네가 받은 느낌이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야. 나는 이 대사가 뭐야 이 새끼 뭐 이렇게 그때는 받아들였을지 언저 지금 내가 곱씹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대사가 굉장히 뭔가 조금
많이 나한테 죄책감을 주는 대사잖아. 왜냐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후에 2만 원 빌려달라고 했으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내가 받아들였을 수 있지만 그 대사를 쳤었는데 내가 못 깨달았나? 내가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 그 대사를 칠 때 쳤다라고 나한테 죄책감이 많이 드는 대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사 조금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 물론 여기서 뭔가 표현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표현이 조금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좀 더 들어갈 테니까. 근데 이 대사가 너무 느낌 없이 났어. 그냥 이래.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와 나는 죽고 싶어져가 게이지가 같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도 좀 너무 빠르게 나왔어요.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 모든 대사들이 자 우리 남자친구도 한 둘, 셋, 넷, 다섯, 6분 다 이렇게 치셨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단 한 3분은 이 2만 원만 빌려줘라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옵니다. 2만 원만 빌려줘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는 동주가 했던 말을 내가 떠올려가지고 그 말을 재현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나한테 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걔가 그러더라. 내가 그러더라.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좀 안 좋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뭐 할 때 마지막에 유언이 굉장히 뭔가 그레이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고 그런 일상적인 그런 대사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 밥 잘 먹고 다녀라. 밥을 잘 먹고 다니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아픔을 많이 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지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이 대사 그랬다라는 게 내가 농담인 줄 알았던 이유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내가 왜 그랬냐면 걔가 2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거든. 내 서브텍스트가 안 느껴져.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걔가 세상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2만 원만 빌려줘라라고 하더라니까 같은 느낌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는 거죠. 2만 원만 빌려달라고 걔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거였다니까. 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그게 그 아이 마지막 대사였다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게 무슨 왜 내가 그랬냐면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좀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원하는 느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백원님께서 점점 감정이 좀 격양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약간 울먹울먹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끝까지 울지를 않아요. 마지막까지 울지를 않는데 왜 참는지 잘 모르겠어. 그 정도로 이렇게 감정이 올라왔으면 약간 울먹울먹한 게 맞아 보여요. 근데 끝까지 그걸 누르는데 굳이 왜 그렇게 끝까지 눌러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좀 꺼이꺼이는 아니더라도 스르륵 흘러나왔으면 훨씬 좀 좋았을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자 코멘트 중에서 또 그레이트한 코멘트가 있나 볼까요? 네 이제 소리 볼륨이 이제 크니까 아주 좋게 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섬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약간 슬픔이라든지 이 아이의 섬세한 감정을 보이스가 크니까 좀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만두 전골을 먹지 않았고 그 문장 딱 한 번은 슬퍼야 한다는 의지가 진짜 감정을 좀 살짝 방해했던 것 같다. 네. 너무 좋았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고요. 오래 끓여서 이 부분 좀 설명하듯이 넘어갔다. 네.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우리 재즈데모님도 죽더라로 썼어. 나한테 옮았나 봐. 그래서 이건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듣진 않았던 것 같아. 숨도 쉬지 않고 죽더라라고 치진 않았지? 우리 백원님이. 만두 전골부터 설명하는 설명서술하는 느낌 좀 들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서술 같은 실수 진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만두 전골 또 설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얘기도 해주셨고요. 우리 효영님도 또 설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감정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 네, 또 본인 스스로 감정에 몰입하려고 노력한 게 들린 점은 좋았다. 네, 여러분들 이런 거는 꽤 괜찮아요. 저 아이가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느낌은 듣는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감정을, 좋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애쓰고 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갔어도 이 방송사에 굉장히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어간다면 PD들이 보기에는 그건 좋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준영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만두 전골은 먹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제 백원님 말투예요. 이걸 빼야 되는데 잘 안 빠지네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좋게 치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디렉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는 약간 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좀 약간 울어줘도 괜찮을 것 같죠.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은 하이테킹님입니다.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죠? 들어봅시다.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난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 하자마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자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 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복귀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이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 말뿐이었던 거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난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 하자마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자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 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복귀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이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 말뿐이었던 거야.
네,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아이티키님 대사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셨죠. 앞부분을 좀 이렇게 웃으면서 치셨어요. 이렇게 슬픈데 이렇게 자주 섞인 뭐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뭐 이렇게 치는 걸로 컨셉을 잡으셨는데 컨셉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연기 잘하는 애들이 쓰는 방법이어야 해요. 왜냐면, 어, 어, 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뭐 어머니, 아버님, 뭐 부모님, 가족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웃음이 날 정도라고 한다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까 그런 거게 아니면 또라이인 거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제 웃음이 나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고 너무 기가 막히고 뭐 이럴 때 이제 웃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 슬픈 상황에서 웃음이 난다라는 것은 그래서 진짜 많이 아픈 거죠. 그건 진짜 많이 아픈 거죠. 그래서 저는 도전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테기님이 웃는 형식을 취하면서 슬픔을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했을 때 웃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웃을 정도로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아프다라는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좀 아직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그게 사실은 표현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가벼워집니다. 중간에는 에너지가 처음에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중간 부분이 되면서 더 가벼워져요. 그래가지고 뭐 오래 끓여가지고 뭐 만두피가 바닥에 달라붙은 뭐 이럴 땐 되게 뭐 그냥 쓱 지나가. 그리고 그게 끝이야? 뭐 이럴 때는 되게 이렇게 들려. 그게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들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들려. 그래가지고 되게 이 게이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울먹이면서 가셨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게이지가 일단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선이 일단 끊어지고요. 하나의 선이 끊어지고요. 그리고 앞부분이 일단 여러분들이 연기를 했을 때 가장 잘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앞부분인데 이미 앞에 다 조금 말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엔딩을 좋게 해도 그게 그렇게 좋게 들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만 봤을 때는 전 그렇게 마지막 부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표현도 좀 하셨고요. 죽고 싶다. 말뿐이었던 거야. 뭐 이러면서 약간 마지막 부분이 조금 약간 어수룩하기는 했지만 어수룩한 건 사실 문제 안 돼요. 뭐 어색하고 막 이런 거는 좀 연기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매끄러워지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들은 너무 매끄럽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뭐 이렇게 라이브 하다면 어수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앞부분은 덜 아팠고 가운데 부분은 가벼웠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만 무게감이 있으니까 그건 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작아 하셨는데 여러분들 보이스 되게 크게 주셔야 돼요. 크게 주셔야 돼요. 마음이 잘 안 느껴진다. 네. 네, 캐릭터의 그런 마음보다는 뭐 울먹이면서 표현을 했지만 캐릭터의 그런 마음보다는 그렇게 표현을 해야겠다가 들린다. 라는 건 문제죠. 자, 우리 효영님께서 즐거운 듯이 말한다 라는 거죠. 웃는 표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효영님이 슬픈 연기를 왜 웃으면서 해? 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슬픈 연기를 웃으면서도 충분히 칠 수 있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태연하게 왕따 가해자가 친구를 죽이고서 태연하게 웃는 것처럼 들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이테킹님께서 잡으신 컨셉이랑 많이 다르게 들리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웠다 라는 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죠. 설득이 안 된 거죠. 술 취한 연기로 잡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잡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술김에 이제 이런 얘기 하기는 쉬우니까요. 네, 그래서
네. 술 취한 연기로 잡으셔도 괜찮지만 일단 그렇게는 안 잡았어요. 근데 웃으니까 이제 아마 왜 웃지? 이러면서 아, 술 취했나?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술이 취했다라고 생각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준영님께서.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취해 있었어야죠. 네, 잘 와닿지 않으신 것 같다고. 무슨 의도인지 알지만 좀 비웃는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거죠. 네. 네, 백원님께서도 이런 방향을 잡은 의도는 알 것 같은데 설득하지 못하셨다. 네, 이게 정확합니다. 일관성도 부족했다. 네, 그러니까 그 슬픔의 크기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요. 네, 어이없이 나오는 그런 자조적인 웃음인가라고 하기에는 밝게 들린다라는 거죠. 네. 슬픔에 너무 슬퍼서 웃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그냥 밝게 들린다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의 감정은 좋았다. 다른 색깔의 연기를 들어서 재미있었다. 네. 재즈대모님 보이스 파일 크게 네 다시 한번 주셔요. 네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뭐 본인의 차례가 되기 전까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 이 부분에 하이테크님의 보이스 파일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동네 효양님 보이스 파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전골을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부는 만두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복귀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이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거야. 다시 한번 들읍니다.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전골을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복귀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의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거야. 네, 코멘트 주세요. 좀 아쉬운데요, 형님.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해하고 싶다. 뭐가 문제냐면요. 안 슬퍼 보여요. 안 슬퍼 보여요. 안 슬퍼 보이기로는 지금까지 중에 최고 안 슬퍼 보여. 지금까지 중에 우리 효연님 연기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 반에서 지금까지 한 친구들 중에서 제일 안 슬퍼 보여. 그리고 표현이 슬픔보다 큽니다. 표현이 결과가 마음보다 큽니다. 그리고요. 변명처럼 들려요. 변명처럼. 내가 죄책감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변명처럼 들리지? 나 이거 제가 이 분석표를 봤는데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효영님께서 일구의 죽음에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했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일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까지 했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프아이만 해도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효영님이 마지막으로 한 어떤 말이 효영님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인위적으로 들립니다. 네. 변명이에요, 변명. 그러니까 말은 되게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어처럼 들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 효영님께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죄책감을 느끼면 되지 왜 이렇게 변명처럼 들려요? 이거는 진짜로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이게 제가 효영님을 봤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효영님의 단점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효영님의 단점들이 뭐 이렇게 좀 약간 보여지기 쉽게 연기라든지 막 이렇게 표현에 치중을 한다든지 연기를 잘하는 친구니까 당연히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많은데 단점이 아주 부각된 연기예요. 단점만 막 끌어모았어. 걔 중에 이렇게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장점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자, 이건 좀 정확합니다. 명확합니다. 많이 되게 슬프겠다. 우리 효연님. 효연님 되게 슬프겠다. 코멘트가 좋지를 않아서. 자, 우리 코멘트 한번 읽어볼게요. 슬퍼하는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감정이 와닿기보다는 설명을 듣는 기분. 그러니까 나는 설명이 듣는 기분보다는 이 대사는 사실 설명처럼 들리진 않아서 그냥 나는 있잖아.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서 막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되게 변명을 듣는 기분이야. 네, 우리 백원님께서도 나는 잘못 없어 같은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변명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셨고요. 억울하다라고 또 느껴진다라고도 하셨고요. 진짜로 슬퍼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감정이 제일 안 느껴졌다. 네. 우리 긍정긍정님 슬퍼야겠다, 슬퍼 보여야겠다라는 목적이 느껴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여지진 않았어요. 슬퍼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효연님이 그렇게 빡가닥지하는 건 빡가닥지를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 슬프려는 의지도 없었던 것 같아. 슬퍼 보이려고 했다 막 이런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좀 결을 좀 안 슬퍼. 일단 친구의 죽음에 안 슬퍼.
캐릭터 연기 같다라고도 하셨는데, 네, 이것도 이제 조금 효영님의 조금 단점 중에 하나죠. 캐릭터 연기를 되게 잘해. 효영님이 잘해. 그런데 캐릭터 연기 아닌 연기도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 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네, 이렇게 들린다. 라고 또 하셨고, 슬픔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너무 음이 건조하게 한 걸까요? 너무 인위적일 것 같아서 그냥 나오는 대로 했는데 감정을 더 느끼는 게 나았을 까. 일단은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는 남자라고 하니까 슬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사를 보니까 꽤 많이 슬플 것 같고요. 이 친구가 죽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나고요. 내가 충분히 이 친구랑 같이 술을 마셔줬다든지 친구의 얘기를 좀 들어줬다든지 하면 이 친구가 나랑 헤어진 후에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라면 너무 죄책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대사예요. 이 친구가 진짜 무슨 멘탈이 헤비 멘탈이 아닌 이상은 무조건 이거는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이어도 사실 괜찮아. 어쨌든 결은 좀 비슷할 것 같아. 그런데 얘는 변명처럼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너한테 취조했나 봐. 너 왜 그 친구 위로 들해줬냐. 그 친구가 죽기 전에 마지막 본 게 너라며. 이래서 나는 있잖아. 이래 보인다라는 거지. 그거는 좀 잘못 잡은 것 같다라는 거지. 그냥 나오는 대로 했다라면 분석 좀 더 했었어야지. 우리 효연님이 분석을 잘하는 친구잖아. 그냥 했다라는 것은 시간을 좀 덜 주면 분석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일까? 우리 에비앙님은 재밌게 잘 들었다라고 하셨고, 소리도 사람을 집중하게 하는 힘이 있고 중간중간 세밀한 감정들도 느껴졌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기본은 슬픔의 크기입니다. 네, 슬프냐 안 슬프냐의 문제. 이 대사는 슬퍼야 되는 대사인데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다르게 되면 어색하게 표현하는 애들보다 잘하는 게 아닌 거죠. 네, 괄호 안에 대사 재현 같았다라고 하셨는데요.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 이 대사요, 여러분.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이거 같은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여기에 슬래시를 긋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가 마치 일구의 대사처럼 들려지는 것은 좋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사람 죽었는데 재현하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여기서의 이런 따옴표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이거 초보자 애들은 속지. 너희들은 속으면 안 되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실수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좀 큰 실수입니다. 왜냐면 슬픔이 안 느껴지는 건 안 되지 않을까? 오래 고민하고 연습할수록 더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서 한 번에 집중해서 빡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감정만 보여주는 연기일 것 같아서 괜찮은 걸로 보냈는데 그냥 제가 부족했나 봐요. 네, 이게 결은 가야죠. 자, 슬픈 연기 해 이랬는데 슬픈 연기는 해야죠. 그 안에서 뭐 기쁜 연기를 엄청 잘해도 아니 슬픈 연기 하라고 그랬는데 기쁜 연기 너무 잘하면 우리가 당황스러워. 저는 기쁜 연기 진짜 잘합니다. 잘하는 거야. 더 당황스러워. 잘할수록 더 당황스러워. 네. 이건 우리 지금 집중해서 듣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러는데 얘는 안 아프면 당황스럽지. 좀 취지에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취지에는. 이건 제 해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해석의 문제는.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는 남자라고 지문을 줘버렸잖아. 이걸 어떻게 안 슬퍼하면서 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제 해석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해도 설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득 안 됐어. 설득 안 됐어. 그러면 실패인 것 같아. 자, 좀 아쉽습니다. 자, 준영님. 마지막입니다. 우리 남자 대사 준영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들어봅시다.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전골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1구는 만두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복귀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의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거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죽고 싶어져.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전골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2만 원을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1구는 만두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복귀하지도 않았어. 그 자식의 한 말 중에 진실은 죽고 싶다는 말뿐이었던 거야. 어떻게 들리냐면요. 앞부분에서는 좀 패턴 반복처럼 느껴지면 1구가 죽더라. 둘, 셋.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둘, 셋. 한참을 웃더니 그러는 거야. 둘, 셋. 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둘, 셋. 나 죽고 싶어. 약간 이 앞부분에 좀 리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 리듬이 들리니까 조금 방해가 되고요. 그리고 농담인 줄 알았어. 이럴 때는 말의 형식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말같이 들렸어요. 왜냐면 그 말을 하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 빌려주라. 2만 원만 빌려달라고.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전골을 볶고 싶은데 여기는 설명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곱씹어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 대사 설명의 대사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치기 좀 어려운 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두 전골을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뭐 이러면서 복귀 이런 대사를 막 찝어주는데 찝어주는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 찝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사에 이렇게 찝어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방점을 찍는다든지 할 텐데 이런 방점은 불필요한 방점이죠.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잘 읽으려는 의지가 들어갈 때 나오는 잘못된 방점이에요. 그래서 좀 이 부분 아쉽고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게 끝이야 하면서 이제 감정이 막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울먹이거나 막 이러는데요. 어떻게 좀 들렸냐면 조금 이렇게 약간 일관성이 깨지는 느낌도 분명히 있긴 있었는데 나는 이 엔딩 부분의 느낌만 봤을 때는 어떻게 느꼈냐면 죽어버리다니 이 나쁜 새끼 같은 느낌 들었어. 근데 나는 그 느낌 괜찮아. 그 느낌으로 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약한 새끼, 힘들면은 말을 하지. 왜 죽어 이 나쁜 새끼, 나는 뭐 친구도 아니야? 나를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죽고 싶다는 말, 그 말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분노의 게이지와 슬픔이 같이 혼합된 느낌? 약간 그렇게 들렸는데 괜찮은 컨셉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컨셉을 딱 주로 잡고 처음부터 그걸 향해서 좀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나는 너무너무 이 일구랑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구는 나한테 마음을 내뱉지를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약간 배신감이라든지 그런 화의 게이지. 왜 죽어! 막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조금 싫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좀 살리고 싶다면 그걸 처음부터 좀 염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없던 분노가 생기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갔으면 그런 게 제 해석인 것 같아. 그런 게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만 좀 슉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좀 이렇게 좀 누르다가 이런 느낌이 쑥 났으면 좋겠는데 전체를 좀 안 눌렀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왜 화가 났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에는 없던 화가 마지막 부분에 쓱 나오니까 그게 일관성을 깬다라는 인식만 드는 거죠. 근데 준영님 마지막 부분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어쩌면 왜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를 제가 준영님 입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준영님이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이 쓱 나왔을 것 같아. 그냥 약간 좀 화가 난다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 쓱 나왔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준영님이 캐치를 하셨어야 돼. 나는 이 대사를 치는데 화가 나네? 그러면 나는 친구에 대한 배신감 같은 느낌을 좀 섞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새로운 컨셉을 가져가 보는 거지. 그랬을 때 괜찮거든요, 그거. 그럴 수 있거든요. 친구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은 슬픔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진짜로 슬퍼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그 컨셉으로 해서 가는 길이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의 길으로서 분노의 게이지는 꽤 괜찮아요. 남자애들끼리 진짜 친하다면 화도 나는 거지. 마지막에 나를 봤는데 나한테 찍소리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지. 화가 날 수 있지. 네, 진짜 친구라면 화가 날 수도 있지. 그래서 괜찮거든요. 근데 이걸 준영님이 캐치를 못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만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그냥 마지막에만 넣었어. 그거는 좀 아쉬워. 처음부터 일구가 웃더라. 숨도 쉬지 않고 웃더라. 한참 웃더니 그러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난 죽고 싶어져. 나 농담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말을 하자마자 그랬거든. 동주야, 나 2만 원만 빌려줘라. 2만 원만 빌려달라. 저녁으로 뜨거운 만두 전골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대. 오래 끓여서 만두피가 바닥에 붙은 타기 직전에 뜨거운 만두 전골 먹고 복귀하고 싶다고. 야, 2만 원 줬더니 고맙다고 했어. 부대 앞까지 같이 가져가니까 야, 그건 싫대. 그게 끝이야. 일구는 만두 전골을 먹지도 않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폭발하는 거 약간 그렇게 가도 괜찮죠. 네, 재미있는 해석이거든요. 재미있는 해석은 여러분 뻔한 연기를 잘하는 것보다 재미있는 해석의 연기를 조금 어수룩하게 하는 게 훨씬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 게 훨씬 PD 눈에도 들어와요. 막 1000명이 똑같은 연기하고 앉아있는데 어떤 애가 좀 다 재해석을 해. 전혀 흐름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재해석해야지 라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어떠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 느낌이 나쁘지 않다? 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준영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런 화의 게이지가 본인이 화가 살짝 났던 것 같아. 그러면 좋거든요. 그거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 파일 안 보냈을 거야. 그치? 근데 이 파일이 그래도 제일 낫다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보냈다는 건 그 부분의 느낌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았을 거거든. 그러면 그걸 선택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게 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남자친구들 거 다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